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던 것은 아니고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정규 방송을 며칠 쉬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아무쪼록 끝까지 별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가 한 6개, 7개 정도 되는데요. 혹시 중간에 컨디션이 또 악화되면 중간에 좀 짧게 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 전망에 관련된 글을 준비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목소리는 JP 모간에서 최고 전략가를 맡고 있는 콜라노비치의 목소리입니다. 자, 콜라노비치는요, 빅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빅불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콜라노비치라는 전문가는요, 항상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번에 얘기하기를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한 2주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랠리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JP모간에서 글로벌 전략가를 맡고 있는 마르코 콜라노비치는요, 최근 들어서 그가 이끌고 있는 팀의 주식시장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인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근 들어서 2023년 2주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S&P 500은 2023년 들어서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2% 넘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조심스럽다. 자, 리스크 애셋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를 얘기합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릴럭턴트하다. 그래서 아직은 확신이 없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에 확신이 없냐면 최근 들어서 2주간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랠리를 따라갈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세션이 발생할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오버 타이트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타이트하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아직까지 4% 이하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임금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고용시장이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기사에서 JP모간의 최고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의견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나타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지금 현재 기업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업은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줄인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10,000명의 직원들을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CEO인 사티아 나델라에 따르면요. 이번에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은 전체 직원 수의 5% 이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에는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될 테니 걱정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얘기하기를 이번에 리스크 콘솔리데이션도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병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실 수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비용의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첨언하기를 이번에 사람을 10,000명이나 줄이고 또 사무실을 병합하면서 무려 12억 달러 정도의 비용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굉장히 실적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무려 12센트 정도 EPS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줬거든요. 자, 다음 분기의 전망치를 좀 봐야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오셔서 어닝을 클릭하시면요, 바로 오른쪽에 다음 분기에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EPS 전망치가 나옵니다. 2달러 30센트 정도를 전망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감축을 하면서 12센트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던져주고 있는 예상치보다 한 5% 이상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요, 12억 달러라는 커다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이익에 적지 않은 영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구조조정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진을 향상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메가테크 기업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테크 기업들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니티 소프트웨어 역시도 200명 이상을 추가적으로 해고한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또다시 284명을 해고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6월 달에 이미 225명을 해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무려 500명 이상을 해고한 것이 유니티 소프트웨어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그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디비전 역시도 폐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미래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예 부서 전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일본이라는 시장을 포기한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월 16일부터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코인베이스 역시도 지금 직원의 수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고 아예 시장 전체를 포기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텔라닥입니다. 텔라닥 역시도 많은 수의 직원의 수를 줄인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0명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 직원의 6%를 감소시킨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실의 공간도 줄인다. 그 얘기는 이제 사무실을 병합한다.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텔라닥 같은 경우도요, 이번에 300명이나 직원의 수를 감축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1,700만 달러 정도 발생할 거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앞으로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또 오피스를 감축하는 것은요, 단기적으로는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주가의 추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실적에서 미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중기적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들 기업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구조적으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애플이 다양한 신제품을 시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 미니도 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M2 프로 칩, 그리고 M2 맥스 칩을 탑재한 새로운 맥북 컴퓨터도 이번에 시장에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재미있는 소식 하나가 더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새로운 스마트 홈 프로덕트를 이번에 애플이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애플이 이번에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애플은요,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아이패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아이패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조명을 바꾼다든지 비디오를 시청할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시리의 인공지능과 대화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라는 미디어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애플이 또한 발표하기를 굉장히 좀 커다란 스마트 홈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되는 디스플레이는요, 현재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아마존의 에코쇼라든지 구글의 네스트와
바로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에코쇼를 좀 보여드리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에코쇼 15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스마트 디스플레이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아마존이잖아요. 자, 최신 버전인 에코쇼 15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15.6인치가 나와 있고요, 알렉사 탑재되어 있고, 물론 이제 아마존의 파이어 TV, 스마트 TV 기능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로 쓰다가 나중에 뭐 여기서 화상 채팅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요, 평소에는 이렇게 액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오시면 이제 TV도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스마트 TV의 기능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뭐 액자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안 기능이죠. 밖에 누가 왔을 때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 바로 누가 왔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홈팟 두 번째 버전 세컨 제너레이션도 출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쉴입니다. 자, 보이스 인공지능이죠. 지금 현재 스마트홈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알렉사 같은 경우는요, 쉬리에 비해서 훨씬 더 기능이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애플이 스마트홈 시장에서 아마존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쉬리의 기능이 알렉사를 따라가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애플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자, 스마트폰 세일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22년 4분기에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애플 같은 경우는요, 라지스트 에버기 때문에 최고 신기록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최고점을 찍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매출은요, 지난 2022년의 마지막 3개월, 그러니까 4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7%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그 전에는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포인트 정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애플의 뒤를 이어서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인 샤오미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1%에 불과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아이폰을 산다는 것은요, 애플이 이미 구축해놓은 애플의 생태계에 진입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패드를 사게 되면 아이패드를 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컴퓨터를 사도 맥 컴퓨터를 사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계를 사도 애플 와치를 사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헤드셋을 사도 에어팟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에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플이 이제 스마트홈 기기에도 도전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 스마트홈이 일상화되게 되면 거기에서 판매되는 많은 기기들을 애플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애플의 아이폰 시장 점유율이 25%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을 보일지 살펴보는 것은요, 애플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기가팩토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후속 기사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는 테슬라 말고 BYD라는 중국 기업도 한꺼번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BYD 컴퍼니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인도네시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는요,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련자가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가장 커다란 기업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마리타임 어페어스 앤 인베스먼트의 장관님인데요, 이름이 루흐시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루흐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장관님도 성 대신 이름 팍 루흐시라고 부르면 되고요. 자, 이번에 루흐 장관이 얘기해 주기를 BYD 컴퍼니, 테슬라 그리고 현대 세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
기업 3개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내에서 협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 장관이 또한 얘기하기를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자, 따라서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요, 기가팩토리도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루머였는데 이러한 소식이요, 점점 더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 꼭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챗GPT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무려 100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을 넓힌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의 테크놀로지를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병합한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서요, 오픈하이머의 애널리스트 티모시 호란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자, 티모시 호란이라는 전문가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면요. 자, 티모시 호란은 전체 8,284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96위에 랭크되어 있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상위 1% 가까이 되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석세스 레이시 66%나 되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에버리지 리턴 수익률도 13.8%라는 양호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능한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와 팀을 이뤄서 이제 새로운 아이폰 모먼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인공지능의 성장이 굉장히 더뎠는데 지금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챗GPT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애저를 통해서 제공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는데 애저 오픈AI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가속화하실 것이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발표를 두고 호란이라는 전문가는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챗GPT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이 병합되는, 통합되는 그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요,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챗GPT의 테크놀로지를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와 통합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챗GPT와의 통합을 통해서 모든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우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은 이미 애플과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해 놓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수익률을 향상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애저라는 새로운 클라우드 모델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이 됐었는데요. 자, 이런 애저와 챗GPT가 통합이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행히 마지막 기사까지 별탈 없이 읽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이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제 와이프가 새롭게 꾸려나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 행복한 노마드 패밀리의 영국 일기도 많은 분들께서 꼭 구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